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은 양시장의 등락이 갈렸습니다. 코스피는 하락으로 마감이 됐지만 코스닥은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양시장 모두 박스권에 갇힌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수는 어느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개인 투자자분들의 계좌는 괜찮으신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박원재 위원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부터 종목 이야기까지 나눠볼 테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 배트맨을 든든하게 지켜줄 저희 위원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재 위원님 오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저희 위원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채널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노란톡 일단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자주 쓰시는 메신저 어플 있으시죠? 들어오셔서 서울경제 박원재라고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셔도 좋고 이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를 카메라 어플에 비추시면 바로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놓았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어렵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QR코드 만들었으니까 지금 바로 아래 보이시는 이 QR코드 찍으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픈 채팅방 많이 활용하셔서요. 시장 이제 대응 방법도 위원님께 좀 여쭤보시고 종목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좀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도 이쪽 채널 이용하셔서 들어오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 위원님께서요. 오늘 이 방송이 끝난 뒤에 10시에 또 온라인 무료 방송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이용이 가능한데요. 유튜브 채널 제목이 서울경제 더하기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입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이 배트맨 1시간으로 너무 끝나기 아쉽다 하시는 분들 들어오셔서 또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종목 설명해드린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시장 이야기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등락이 갈렸는데 위원님 시장이 박스권 안에 갇힌 건 좋은데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이 잘 나고 있는지는 좀 궁금하거든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시장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종목별로 시세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나는데 돌아가면서 나고 있어서 기다리면 내 순서가 오는 그런 굉장히 화려한 종목장이 진행되고 있죠. 다만 기본이 되는 종목에 들어가 있어야 그 순환하는 시세의 탄력을 받을 수 있어서 이런 좋은 장에서는 어쨌든지 좀 기다리면은 내가 가진 종목이 지금 트렌드에 맞는 종목이다. 그러면 순서가 옵니다. 괜히 쫓아다니느냐고 한번 엇박자가 나면은 계속 놓치니까 자기 순서를 좀 기다리는 그게 좋겠고 적당히 분산을 해 놓으면은 지금 장은 소외받지 않고 수익 나기 좋은 장입니다. 지수를 보면은 미국은 계속 신고가를 경신 중이죠. 기술주 중심으로 오른다는 거를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5일 상승 후에 어제 아주 조금 음봉을 그렸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나스닥 선물은 상승 중이네요. 우리 코스닥도 지난 6월 달의 고점이 766.96인데 오늘 765.96. 딱 1포인트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내일 옵션 만기를 앞두고 만약에 이제 뚫는다면 우리도 기술주 중심으로 시세는 계속 탄력적으로 가겠다. 지금은 굉장히 빠른 종목별 탄력 나오는 순환되니까 잘 준비하셔서 수익 극대화하는 전략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화려한 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장 속에서 엇박자가 한번 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수익률 잘 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앞으로 어떤 종목이 잘 갈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강의 시간에 차근차근 설명을 드린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오늘도 강의 준비를 해주셨다고 했는데 지난주에 반도체 공정에 따라서 어떤 종목들이 연관이 있는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점 저도 굉장히 유익하다고 느꼈는데 오늘은 어떤 유익한 강의 또 준비해 주셨나요? 바로 들어볼까요? 네, 지난주에 아마 저의 강의를 들으셔서 제가 이 종목은 좀 주목해 보십시오 했던 종목들이
이번 주에 대단한 시세를 줬죠. 한번 방송을 돌려서 보시면 제가 찍었던 몇몇 종목들이 다 갔는데 그 특징적인 종목을 보면 대체적으로 유니크한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독특한 기업, 그 업을 자기밖에 못하는 기업. 요새는 그런 기업들이 시장의 핫 테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제 반도체 쪽을 쭉 살펴드렸고, 오늘은 도대체 우리 시장이 어디까지 가고, 지금 시장의 위치는 어디쯤에 와 있고, 그러면 우리는 장기적 전략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좀 긴 안목에서 큰 그림을 보고 한번 시장에 대응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매크로 시황, 도대체 지금 시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이 시장은 왜 이렇게 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은 굉장히 좀 짧게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번 주에 중국 시장이 폭등을 했습니다. 좀 긴 그림으로 보면은 중국 시장은 2000년 중반에 차이나 스토리가 올라올 때 국내 모 증권사가 중국주에 몰빵을 했다가 아주 이 고점에 다 물려가지고 지긋지긋하게 물렸던 게 중국 차이나 펀드죠. 그러다가 2000년 중반에 한번 올라오고 또 빠지고, 지난 10년 동안 중국 시장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뭐 전혀 움직임이 없었던 시장이었죠. 그런데 그 중국 시장이 달라졌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삐쭉 올라오는데 왜 하필 지금 올라올까요? 이 10년 동안 전혀 움직임이 없던 시장이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가 뭘까? 그런 거를 그냥 스쳐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시장하고도 다 관련이 있고, 중국 시장이 이번에 폭등을 했는데 사실은 중국은 미중 무역 협상 때문에 굉장히 하반기가 어렵고 올해 총체적으로 처음으로 성장률 제시도 못할 만큼 굉장히 거시지표 운영이 어렵다고 하는 이 시장이 왜 뜬금없이 이렇게 올랐을까요? 그거를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거시지표 중에서 달러 인덱스가 중요한 거는 달러의 그 가격 여하에 따라서 이머징 시장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다시 올라가면 달러는 기본적으로 100이 중심값입니다. 100을 기준으로 해서 고평가 저평가를 얘기하는데, 80년대 말에 달러는 굉장히 강세를 해서 미국이 무역 적자가 심했어요. 그래서 브레튼 우즈에서 이제 일본하고 협약을 맺어서 달러 약세를 인위적으로 내리면서 쭉 끌고 왔죠. 끌고 왔는데 그 달러 약세 속에서 이머징 쪽으로 돈이 올라가는, 달러가 이렇게 강세로 올라가면은 이머징 시장이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1900년 중반에 달러가 이렇게 올라갈 때 뭔 일이 일어나냐면 아시아의 외환 위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IMF도 이때 시작이 되는데 그 이전에 태국부터 이제 공격이 됐죠. 그래서 달러가 이렇게 올라가면 안 좋고, 달러가 이렇게 약세 국면에 있으면 이머징 시장이 좋은데, 그 2000년 중반대에 그 차이나 스토리가 벌어진 거는 달러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약세 국면에 있었기 때문에 이머징 국가가 좋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제 이머징 국가 쪽이 어려워졌는 게 달러가 굉장히 약세 국면으로 있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국면이 있죠. 금리 인상하면서. 이렇게 올라오면 이머징 국가는 어렵습니다. 그러고 이제 현재 96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그 증권사 3월 달에 굉장히 위기를 먹었을 때가 달러 인덱스가 이때 104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104만 올라가도 이머징 국가는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리고 지금 현재 96 수준에 와 있는데, 그럼 이 수준이 어떨 것 같은가? 요거를 알기 위해서는 다시 뭘 봐야 되느냐 하면은, 도대체 연준이라는 데가 돈을 얼마나 풀고 있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지금 연준은 달러를 얼마나 풀고 있냐 하면은,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전까지 50년 해방 이후에 45년에 브레튼 우즈를 체제하면서 달러 기축통화를 쓰는데, 이 이전까지 총통화 M1으로
달러 발행한 게 8천억 달러입니다. 8천억 달러를 발행한 게 본원 통화예요, 에만이. 그래가지고 원래 본원 통화는 경제 성장률만큼 통화 발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발행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경제 성장을 보통 한 2% 수준 한다면은 매년 본원 통화 증가율은 한 100억 불? 뭐 이 정도 하면은 되는 수준이었는데 그렇게 유지해 오던 달러를 금융위기 때 양적 완화를 시작하면서 폭등을 시켜가지고 3차 양적 완화를 통해서 발행된 게 3조 5천억 불을 발행을 합니다. 이걸 발행을 하고 이제 금융위기를 넘겼는데 이번 3월달 팬데믹 이후에 석 달 동안 연준이 얼마를 발행하느냐면 지금 7조 달러가 됐으니까 지난 세월 동안 발행한 달러를 석 달 동안 다 쏟아붓었다 여기다. 다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씩 줄이고 있는데 자, 이 발행된 돈이 어떻게 움직일지가 이제 금융시장이나 자산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데 왜 지금 실물과 따로 노는 주식시장이 왜 실물은 안 좋고 경제 회복도 안 되는데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느냐? 돈을 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돈을 뿌려서 어디다 갖다 놨냐면 물론 지금 시중에 통화를 유통시키지는 않고 다 이제 중앙은행의 채권 형태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인데 통화방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량과 유통 속도는 물가 상승과 한 나라의 경제 성장 비큐다. 통화 방정식인데 사람들이 돈을 발행하니까 인플레가 일어나야 되는데 왜 인플레가 안 나오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은 이걸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통화량을 엄청 발행했는데 물가가 이렇게 같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이 화폐 유통 속도 벨러서티가 전혀 돌지 않기 때문에 이게 거의 뭐 제로에 수렴할 만큼 돈이 돌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 경제에 미치는 총 거래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물가는 언제 오르느냐? 돈이 돌기 시작할 때. 그러면 화폐 금융론에서 얘기하는 돈이 도는 일회전은 지금처럼 통화를 발행해서 중앙은행의 채권으로 갖고 있으면 이거는 돈이 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건 화폐 유통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돈이 돌지를 않고 있는데 이 채권이라는 게 국가의 부채죠. 그래서 지금은 정부가 일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을 잘 봐야 되고 곧 정부의 정책이 돈길이다. 그래서 유럽에서 갑자기 SOC를 해야 되겠는데 갑자기 그린 뉴딜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로 나가면서 에너지 정책을 아예 바꿔버려요. 그래서 수소나 전기차로 가겠다. 그러면 그게 그 돈길이고 그쪽에 자원이 몰리는 거고 왜 그러냐면 지금은 시장이 멈춰 있고 정부가 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짧은 시간에 다 이제 말씀을 드리려니까 자, 그래서 우리 시장은 그러면 어떻게 변할까? 우리 시장은 지난 8년 동안 성과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성과가 가장 낮습니다. 지난 8년 동안 18% 오른 시장입니다. 우리 시장이. 근데 우리와 산업 구조가 유사한 대만 같은 경우도 주가 상승률이 70%.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시장이 안 올랐냐 하면 시장에 돈이 들어오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대한민국 주식시장에는 어떠한 투자 주체도 주식을 사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순매수가 제로다. 똔똔이다. 그럼 뭐 했느냐? 열심히 금융기관이 선물과 선물 시장과 선물 파생 시장인 ETF, ELS. 요새 증권사 가시면 주식 상담 안 하죠? 다 이런 상품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식을 안 사요. 안 사도 수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물과 이 선물 연계 상품을 연계해서 금융기관들은 수수료를 따먹기 때문에 굳이 주식을 안 사도 되고 외국인이 이걸 주도합니다. 이게 다 외국인이 만드는 상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도 안 사고 기관도 안 사고 개인도 안 사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올라갈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바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걸 아신다면 우리는 굉장히 전략을 잘 짤 수 있고 이 방향을 알고 짜는 전략은 굉장히 파괴력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 시장이 안 오른 이유가 있는데 한국 시장이 저평가된 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살 필요가 없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안 오른 거고 그 요인 중에 또 하나가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주주를 굉장히 대접하지 않습니다. 대주주가 소수의 지분으로 경영권을 지배하다 보니까 주주 환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사진을 장악했기 때문에 대주주는 이사에 참여해서 뭐 급여 인상이나 뭐 복리후생비나 충분히 빼가기 때문에 굳이 배당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보통 주주 환원이라면 기업들이 돈을 법니다. 기업 영업 활동을 통해서. 그러면 그 주주 환원을 하는 방법은 보통 5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려고 투자를 해야겠죠. 두 번째는 기존 사업이 막혔으면 M&A를 통해서 신사업을 해야겠죠. 세 번째는 이두저도 안 되면 할 게 다 없다. 그럼 빚 갚아야죠. 이것까지 했다. 그럼 네 번째는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주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배당을 통해서 기업의 실적을 주주하고 같이 나눠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기업은 이게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사실 글로벌리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요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요인도 아마 이제 주주 참여주의가 나오면서 많은 요구를 통해서 바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시장이 표로 봐도 누가 봐도 명확하게 전 세계에서 가장 쌉니다. 글로벌 시장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뭐 파워블로 보면은 거의 뭐 한 지금 18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뭐 한 11, 12 이렇게 돼 있고 특히나 PBR로 보면은 글로벌리로 보면 한 2.3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이제 한 0.9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굉장히 싼 시장이 맞다. 그러면 계속 한국 시장은 싼 상태로 있을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간중간에 보면은 2000년 중반에는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고평가돼 있었고요. 80년대도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10년 단위로 이런 트렌드가 바뀌는데 아마 그 바뀌는 첫 해가 올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는 지금 그렇게 시장에서 수익이 안 나고 한국 시장이 안 오른다 해서 패배주의에 젖을 필요가 없습니다. 올해부터 어쩌면 그 근본이 달라지고 이제 변화가 시작되는 첫 해라는 겁니다. 뭐가 변화가 되느냐 하면 대한민국 시장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돈이 들어와요. 돈이 왜 들어오느냐? 개인들이 도저히 이제 자산을 둘 데가 없습니다. 안전자산이 없습니다. 안전자산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부동산 또는 이제 은행에 예금을 주면 그래도 한 2% 이렇게 줬으니까 나는 그냥 뭐 이 정도 만족하고 그런 자금들이 쭉 있었는데 이제는 부동산도 이제 정부에서 뭐 전쟁을 통해서라도 한다고 막고 첫째 부동산은 가격이 오르는 건 별도로 거래 자체가 안 됩니다. 거래량이 뚝 떨어졌죠. 환금성이 없다. 지금 만약에 차익을 노리고 들어간다 해도 그 세금 과세 때문에 아마 그렇게 지금 들어가서 부동산이 오른다고 선뜻 재테크 형태로 들어가기 쉽지 않다. 그리고 채권도 제로금리다. 은행 가봐야 제로금리입니다. 그래서 못 견디는 자금이 얼마가 들어왔습니까? 현재까지 33조인가요? 매수를 했고 예탁금이 50조에서 45조 사이를 기다리고 이거는 역대급입니다. 역대급이에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 시장이 큰 연못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주식시장이 연못입니다. 지금 연못의 가치가 얼마냐 하면은 한 1,550조 정도 됩니다. 1,550조 정도가 되는데 그 1,550조 중에서 대체적으로 그 코스닥과 거래소를 합친 가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친 가격이 1,550조를 만약에
누가 들어와서 조금만 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게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해야 될 상상입니다. 뭘 상상하셔야 되느냐면 1550조 되는 시장에 누가 한 200~300조가 들어온다면 이 시가총액이 얼마나 달라질까? 그럼 이 1550조의 구성을 보면 대주주가 한 520조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대주주예요. 외인도 한 520조. 그 다음에 기관이 한 200조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통되는 게 대충 한 300조 유통됩니다. 유통 주식이 300조 정도 유통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최근에 우선주 급등할 때 보셨듯이 우선주가 급등한 게 왜 급등한다고 말씀드렸죠? 유통 물량이 없어서 누가 사니까 살 주식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대한민국 시장은 이 유통 물량이 없어서 올라가는 경우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인터넷주나 2차 전지주나 아니면은 뭐 이런 그 바이오시밀러 주식들이 이렇게 막 시세를 폭발하는 이유가 다들 이해가 안 된다고 다 하시죠? 제가 볼 땐 이 이유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살려고 하는 사람들 대기자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조가 있는데 그 50조가 바라보는 게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바라보는 주식은 밸류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그러한 현상이 시장에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2차 전지주 올라가는 거 보면 아무리 이게 미래의 산업이고 꿈이고 트렌드라도 밸류 대비해서 이미 감당할 수 없을 밸류에이션을 받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게 시장입니다. 그게 시장이기 때문에 투자자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시장에 적응을 해서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 새로운 변화는 시작됐고 시장에 돈이 들어온다면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자 시대 여기에 더해서 돈 플러스 자 돈이 들어온다 그랬죠. 더하기 지금은 변화의 시기인데 뭔 변화의 시기냐 하면 4차 산업의 시작입니다. 4차 산업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산업들, 기존에 있던 국영제가 아니라 새로운 산업이 나와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존의 영업 베이스나 자산 베이스나 갖고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전기차가 이제 그런 형태가 될 거고 앞으로 데이터 센터 내일 아마 국가에서 발표를 한다지만 로드맵을 그린 뉴딜을 발표한다죠. 다 4차 산업에 관련되는 걸 겁니다. 뭐 데이터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IoT가 아니죠. 요새는 IOE라죠. thing이 아니라 everything이라는 거죠. 모든 걸 다 연결한다. 데이터는 폭증을 할 겁니다. 이 데이터와 바탕으로 해서 연결되는 모든 산업들, 그 다음에 전기차가 스페이스X를 더불어서 창출하는 우주산업, 이동수단, 여기서 창출되는 신산업들이 새로 자본이 들어가면서 부가가치를 내는 그 캐파가 얼마가 될지 상상을 한번 해보신다면 지금은 굉장히 흥분해야 되는 시기이고 이렇게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돈과 꿈이 같이 결합돼서 과거에 2000년 초반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새로운 기술이라는 어떤 기업이 다이얼패드라는 단순히 무선 통신을 공짜로 쓰게 해준다 했더니 30억에서 시가총액이 30억짜리 기업이 3조까지 가더라. 1000배가 올랐습니다. 1000배. 8개월 만에. 자, 지금 그러한 일이 안 벌어진다고 장담할 수가 없는 시장이고요. 다만 제가 환상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전략을 잘 써야 됩니다. 전략을. 이렇게 장이 좋은데도 수익이 안 난다면 투자자분들이 시장에 대한 흐름과 전략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전략은 어떻게 쓰느냐? 이런 때에는 미래에 될 만한 거를 이렇게 골라야 됩니다. 제가 이제 투자 전략에도 해놨지만 매수 리스트를 갖고 있어야 되죠. 매수 리스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매수 리스트를 가격이 와서 만족스러운 가격이 왔을 때 한 5개에서 7개 종목을 지금 시장에 깔아놓으면은 돌아가면서 시세 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 돌아가면서 시세 주고 있어요. 어느 게 갈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렇게 무리하게 따라가지 않아도 시세가 나더라. 특히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은 이렇게 트렌드나 본업이 되는 그런 기업만 투자해도 수익이 나는데 괜히 테마, 뭐 정치인 테마나 이슈 테마 이렇게 다니면서 꼭지 잘못 잡아서 시간 낭비하고 자산을 날리면 너무너무 아까운 시간인데 제가 좀 주변에서 많이 보니까 좀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꼭 그 제 방에 와서 전략을 한번 보십시오. 전략을 제가 잘 짜놨는데 전략을 잘 짜야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냥 그시그시해서는 성과 나지 않습니다. 맨날 조합에서 따라가면 또 뒤통수 맞고 이거 반복하면은 이 좋은 장에도 계좌 수익이 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좀 좋은 전략을 가지고 수익을 좀 알뜰히 챙겨가면서 이게 금방 끝날 것도 아니고 앞으로 최소 내년까지도 이어지는 시련이니까 잘 준비하시자 이렇게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박원재 위원님의 강의까지 들어봤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탄탄한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전략 함께 짜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주 사용하시는 대화 메신저 어플 있으시죠? 들어오셔서 서울경제 박원재라고 검색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를 카메라 어플로 이제 갖다 대기만 하셔도 오픈 채팅방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너무 이제 검색해서 들어오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 바로 이 QR코드 카메라 어플로 비추셔서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들어오셔서 탄탄한 전략도 좀 가져가시고 또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비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만 해도요. 오후 10시, 밤 10시에 위원님께서 이 방송이 끝난 뒤에 무료 온라인 방송 또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방송에서 다 못다한 이야기 이 유튜브 채널에서 함께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바로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입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10시에도 저희 위원님과 함께 유익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위원님과 함께 강의까지 만나봤으면요. 저는 오늘 시장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위원님과 함께 오늘 시장의 업종과 종목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강의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 네. 이제 시장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까 이렇게 화려한 장 속에서 대체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떤 업종을 봐야 될지 요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쭤볼게요. 어떤 업종과 종목 눈여겨봐야 될까요? 사실은 다 알고 계세요. 그렇죠. 사실 지금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거는 7인방이라고 하죠. 바이오시밀러인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 네. 인터넷 대표인 네이버와 카카오, 2차 전지 대표인 LG화학과 삼성 SDI, 그 다음에 게임주 대표인 NC소프트. 이 7개가 아까 제가 강의 중에 말씀드린 모든 사람이 한 곳을 바라보더라. 그랬더니 밸류에이션을 무시하고 계속 그것만 가더라. 오늘도 시세가 대단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러한 한번 트렌드가 잡힌 종목은요. 생각보다 그 트렌드가 오래 갑니다. 그리고 사실 모르는 종목들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생소한 네. 종목들이 아닌데 네. 알면서도 수익이 안 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또 직접 들어가서 보면은 그러면 제가 이제 그 한 2달 전부터 계속 이 종목은 눌림목시마다 편입해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겁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2달 동안 이미 50% 이상씩 다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2달 전에는 이거는 눈 감고 들어가세요라고 할 정도로 이제 편했는데 사실 지금은 굉장히 주가가 올라간 속도가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2달 전처럼 눈 감고 가십시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속도가 빨라서. 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일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느 순간 좀 지켜보다가 눌림목이 나온다? 그러면 또다시 편입을 해도 괜찮을 종목이다. 그렇게 이제 전략을 큰 그림을 보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한 번 시세를 내면 겁나게 이제 막 올라가는데 2차 전지가 너무 속도감 있게 올라갔고요. 그렇죠. 사실 이제 2차 전지를 여기서 따라간다는 거는 대단히 이제 좀 달리는 말 중에서도 거의 100km씩 달리는 열차를 올라타는 거니까 이거는 상당히 숙달된 조교도 아마 올라타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5G가 또 짧은 시간 내에 이게 2, 4분기 실적 안 나오거든요. 3, 4분기도 크게 기대 안 되고 4, 4분기나 돼야 나올 거니까 좀 빠른 거 아니냐 했는데 5G가 또 이렇게 항상 누구의 생각보다 빠르게 시장이 움직이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다려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갈색 타면 제가 반도체가 갈 확률이 많다 그랬죠. 네. 실적 대비해 가는 건 반도체가 편한 편이고요. 두 번째는 2차 전지, 5G, 그 다음에 이제 중국발 트리거가 되어 있는 한알령 해제로 되어 있는 엔터 중에서 드라마와 음원 쪽은 온라인으로 이제 적응을 좀 해나가죠. 그래서 온라인 공연도 하고 또 신규 이제 그 그룹들도 출범을 하면서 그렇죠. 모멘텀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일본에서 또 차트를 올인하고 있고 이런 쪽으로 해서 어쨌든 조그만 그 팩터가 나오면 시장의 유동성이 물밀듯 들어오더라. 그래서 지금 시장은 좀 빨리 대응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속도전에서 지지 않으려면 좀 미리 들어가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미리 들어갈 수도 있고요. 네. 움직일 때 따라가더라도 사실 되는데 네. 그러면 전략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움직일 때 입질 매수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눌림목 나오면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아니면 그래서 분산을 해야 됩니다. 항상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종목 분산과 그다음에 매수 시기를 분할 매수로 하고 분할 매수. 그다음에 비중 조절. 지금 주식 100% 갖고 가자는 얘기를 안 합니다. 저는 항상 지금 70% 수준 주식을 갖고 가는데 그게 편합니다. 70% 수준 갖고 가도 수익이 충분히 납니다. 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시세가 터지면 워낙 크게 터져서 충분히 70% 갖고도 수익이 나더라. 그리고 30%는 안심입니다. 혹시 뭔지 모르지만 팬데믹 때문에 시장이 한 번은 충격을 먹는 거 아니야라는 게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30%가 종목인 거죠. 현금이. 그래서 만약에 충격을 먹는다? 그럼 갖고 있는 현금을 또 쓰면 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면 마음도 좀 편하고 아마 운영도 잘 되시지 않을까. 그러면 종목을 들어가는데 겁날 게 없어요. 그렇죠. 이를테면 내가 보는 종목을 몰빵하려고 타이밍을 잡으려니까 힘든 건데 내가 아주 유연성을 가지면은 한 번 들어갈 때 한 10% 들어간다. 또 입질 매수할 때는 5% 들어간다. 이런 전략으로 삼으시면요. 굉장히 경쾌해지고 내가 그 종목 필터링이 잘 돼서 예비 종목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전략을 잘 세우시면은 경쾌하게 움직일 수 있겠다.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포트폴리오 전략 짜가면 좋을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섹터군들 중에서 오늘은 어떤 업종과 종목 좀 준비를 해주셨어요? 사실은 이제 내일이 옵션 만기일이고 네. 또 직전 고점에 다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내일 좀 보고 가자 이러고 싶은데 네. 이제 제가 오늘 나오고 다음 주니까 그쵸. 그래서 종목 선정에 좀 애를 먹었는데 5G 섹터가 움직이는 속에서 이제 그 인터넷 그 데이터를 분산시키는 기업이 있습니다. KINX라는 기업인데요. 네. 지금은 싸고 좋은 종목 찾기가 어려운 게 싸지 않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주가 상승이 가파르게 올라와서 네, 바닥에서 많이 올라와요.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런데 꾸준히 성장할 수 있고 지금 시장은
유니크한 기업이 굉장히 평가를 많이 받는데 아마 이 기업도 하는 일이 원천적으로는 이제 인터넷 사업자가 국내에는 세 군데가 있죠. 인터넷 사업자가. 그 인터넷 사업자끼리 어떤 지역에서 어떤 사업자가 들어와서 이 사업자 저 사업자를 서로 호환할 일이 있을 때 그걸 교환해 주는 걸 인터넷 익스체인지라는데 IX 사업을 했던 기업인데 요새는 이쪽 섹터는 점점 줄어들고 IDC라고 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면서 이제 서버 호텔이라 그러죠. 이걸 운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독특한 비즈니스고 앞으로 이쪽은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는 만큼 아마 성장이 거의 담보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고 이 ID 센터를 지금 한 7군데 돼 있는데 아마 올해 착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좀 내년으로 착공은 연기되는데 한 2023년에 과천에다가 이제 데이터 센터를 하나 더 세우는데 그게 지금 있는 데이터 센터보다 총 합친 것만큼 돼서 굉장히 큰 규모로 설립 계획이 있어서 2023년 되면은 아마 매출 성장이 가파르게 올라갈 게 예정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현재 고객군을 보면은 뭐 글로벌 그 데이터 클라우드 기업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마존 웹 서비스나 뭐 이제 어주어나 구글 뭐 이런 기업들도 다 들어와 있고 어쨌든 클라우드 서비스 하는 기업은 이 서버 관리를 지원하는 데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객군을 삼을 수 있겠다. 그래서 아주 그 편안한 한마디로 도로를 닦아놓은 다만 지금 주가의 속도만 맞추면 되는데 장기적으로 갖고 가는데 아주 적합한 종목입니다. 장기로요? 네, 중장기적으로 거의 성장이 담보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편안한 종목인데 지금 주가가 싸지 않다는 건 좀 고민이에요. 네.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런 기업들의 평가가 한 40배에서 80배 정도 받는데 지금 KINX는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한 뭐 20배수가 조금 못 되는 수준이니까 뭐 이걸 또 비싸다면 비싼데 또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갈 거 생각하면 그죠? 지금은 그래서 평가하기가 좀 어려운 게요. 전통적인 잣대로 하면 다 비싸 보이는데 미래 사업의 성장을 땡겨 보면은 또 다 합리화됩니다. 인터넷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나 카카오도 지금 이 올라가는 주가를 지금 현재 가치로는 설명할 길이 없는데 앞으로 벌어질 일이 사업화돼 가지고 이게 수익으로 환원하면은 또 정당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KINX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이 데이터 센터를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모든 이런 기반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여기서 임대를 해서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KINX는 그 수수료를 받는데 이게 꾸준히 성장이 담보되어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아마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이런 사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텐데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쓰는 사업에 항상 KINX는 사업자의 위치를 가질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데이터 활용되는 모든 사업에서 선정권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차트로 보면은 이제 계속 2달 동안 행보 중인데요. 저점이 한 56,000원 수준에 돼 있으니까 손절을 좀 편안하게 요 가격 잡고 7만 원까지 보면은 이게 요새는 뭐 한 일주일 사이에도 올라가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 이제 길게 갖고 가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은 한번 짧게 손절을 한 56,500원 잡고 목표가 7만 원 잡고 가면은 요즘 장에 그래도 좀 빠른 시간 내에 타치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오늘 특징 업종은 KINX를 갖고 와봤습니다. 네, 앞으로 성장이 담보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KINX 말씀드렸고 목표가 짧게는 7만 원 잡아드렸고 손절가 56,500원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는 위원님과 함께 베스트 공략주 시간으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일이 옵션 만기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목 선정에 좀 더 애를 먹으셨을 것 같은데 위원님, 베스트 공략주는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나요? 베스트 공략주도 그냥 그 모든 걸 커버하는 언택트를 NHN을 갖고 왔어요. NHN이요? 네, NHN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네이버에서 이제
분사해 나온 그런 기업입니다. 여러 가지를 아우르는 종목이잖아요. 당초에는 이제 게임을 갖고 왔는데 네. 게임으로 분사를 해왔다가 이제 일본 가서 이제 게임을 많이 런칭을 했죠.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광고, 결제 뭐 이쪽으로 왔죠. 페이코, 네. 이런 전자결제. 전자결제 이쪽으로 가서도 지금까지는 계속 투자만 했는데 이제 좀 자리를 잡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쪽도 합니다. 그래서 뭐 요새 핫하게 뜨는 웹툰 뭐 이런 것도 해서 상품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이제 게임 매출과 결제 및 광고 매출, 그 다음에 기타 컨텐츠 수익이 고르게 한 30%씩 이렇게 이제 분산이 돼 있어서 사업 포트폴리오 보면 이제 아주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요새는 이제 1등 위너 테이크스 올인데 네. NHN의 단 하나의 문제는 대장주가 아니라는 점. 다 2등이에요. 아. 다 2등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카카오 네이버 가는 거나 NHN 사이버 결제 가는 거나 그러니까 다 뒤따라는 가는데 다 그거보다 2등이군요. 늦어요. 네. 그런데 또 언뜻 또 다시 생각해 보면 2등을 그렇게 포트폴리오 갖고 있는 사업군도 없습니다. 다 갖고 있어요. 핫한 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제 오늘 해서 좀 시세가 났는데 요새는 가는 종목은 이렇게 나면 또 움직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여간에서 잘 안 따라가는 사람인데 요새 시장의 패턴이 갈 만한 후보군인데 움직이면 추가로 더 가더라고요. 그래서 NHN도 사실은 잠재 역량이 대단히 큰 인터넷 기업이고 핫하다는 핫하는 다 모아놨죠. 광고 포탈 이거 다 좋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코도 이제 적자를 탈피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런 다만 주된 사업자가 항공이나 이런 쪽은 요새 뭐 팬데믹 때문에 매출이 정체되는데 그 밖에 온라인 또 뭐 매출은 늘어나기 때문에 그쵸. 상쇄돼서 충분히 성장을 한다. 그래서 이제 또 자회사로 갖고 있는 그 페이코나 그 다음에 이제 NHN 뭐 사이버 결제 뭐 이런 기업에서도 꾸준히 올라와서 통상적으로 2, 4분기가 NHN이 실적이 잘 나왔어요. 이번 분기도요? 매년 2, 4분기가 좀 좋아요. 그래서 네. 이번 예상 연도도 증권사 리포트를 보니까 뭐 컨센서스 대비해서 일부는 부합하는 정도. 또 어떤 증권사는 뭐 더 나올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해서 지금 컨센서스는 2, 4분기가 4천억 매출에 영업이익 300억, 당기순이익 한 254억 나오는데 1, 4분기가 3,900억에 영업이익 280억, 당기순이익 170억 수준에서 꽤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2, 4분기에 실적도 또 무난하고 아마 이제 게임도 요새 여기가 웹보드 게임을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웹보드 게임을 규제를 풀어가지고 인당 한도 10만 원을 풀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매출 수익이 굉장히 좋습니다. 영업이익률이 거의 80%에 육박할 만큼 굉장히 좋고 또 이제 와서 RPR이죠. 고정 지출 금액. 이것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하반기에 이제 신작도 나오는데 크리티컬 옵스 리로리드. 이름이 좀 어려워요. 네. 하고 용비불패 M 모바일 MMORPG죠. 이런 상품도 나오는데 게임에 대한 신작에 대한 기대는 크지는 않지만 얹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기존 베이스 단단하고 신작의 게임도 나오고 이제 뭐 결제 부분도 정상화되고 그래서 모든 면에 있어서 모멘텀이 좀 받을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아마 마이데이터 사업을 할 텐데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내일 정부에서 뉴딜을 발표한다고 했거든요. 그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면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개인 금융 신용 정보를 이제 가지고 활용해서 하는 사업인데 시범 서비스 때 KB 하나은행과 신한금융투자와 육계금융사와 이걸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을 하면 바로 뛰어들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 4차 산업 진입하는 데 있어서 많은 준비가 돼 있고 아마 준비된 대로 사업 확정성이 있어서 뭐 지금 모멘텀도 생겼고 그래서 목표가 한 10만 5천 원 잡고 손절가 7만 9천 원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NHN 여러 면에서 정말 매력적인 종목인 것 같습니다. 목표가 10만 5천 원, 손절가 7만 9천 원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요. 베스트 공략주 만나봤으면 지난 공략주들도 좀 짧게 리뷰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네. 오스코텍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설정해 주신 목표가보다 지금 많이 내려오긴 했는데 네. 만약에 지금 보유하고 있다면 가져갈까요, 손절할까요? 뭐 갖고 가셔야 될 거예요. 오스코텍은 그 리보세나빕이 이제 하반기에 실험 결과가 나왔는데 국내 임상은 끝났고요. 해외에서 이제 임상 실험 중인데 이게 이미 수출 계약이 돼 있어서 국내 제약사 중에서 지금 1조 4천억 규모인데 러닝게이트로 미리 지금 수주 금액이 3개월 75일 내에 수령하게 돼 있죠. 네. 다만 지금 이제 제약주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좀 조정권에 있어서 조정 영역에 있는데 당초에 제가 분할 매수 차원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은 2만 원 오면은 손절이 아니라 추가 매수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버릴 종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또 지난 종목 중에 원익 QNC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 이거는 보유죠? 보유입니다. 아유 보유 언제까지? 그냥 좀 갖고 가세요. 4분기까지요? 최근에 이제 쿼트나 웨어 이쪽이 이제 SIC 링을 하면서 요새 하나 머티리얼즈가 굉장히 탄력 좋게 가죠. 네. 그래서 이쪽 소모품은 계속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원익쿼츠는 지금 원익 모멘티브 인수한 게 지금 실적이 안 나와서 그런데 요거 정리가 되면 하반기로 가면은 아마 시너지가 나와서 오히려 더 이제 매출과 이익이 급증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갖고 가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 종목들에 대한 리뷰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오늘 다 못 다룬 이야기들 잠시 뒤에 10시에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 더하기에서 위원님께서 전해드린다고 하니까 이 방송까지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1시간 동안 알찬 이야기 전해주신 위원님 보내드리면서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상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배트맨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